문순득이 류큐에서 10여일을 표류해 도착한 곳은 필리핀의 북쪽 끝, 일로코스의 남쪽 비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또 저쪽으로 갔대요? 두 번째 풍랑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문순득은요, 류큐와 다른 시끌벅적한 항구 분위기에 혼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문순득은요, 필리핀 사람들을 보고요 흠칫흠칫 놀랍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온몸에 흑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왜 온몸에 흑칠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섭게 보이려고요. 원주민들. 사실 흑칠한 게 아니에요. 태양이 검게 그을린 그 피부를 보고 흑칠을 했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못 본 피부색이어가지고 뭘 칠했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예. 자, 이게 눈이 닿는 것마다 정말 놀라운 것 투성인 필리핀의 풍경 속에서 문순득이 홀린 듯 발걸음을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신묘 한쪽 꼭대기 앞에 탑을 세우고 탑 꼭대기에 금괴를 세워 바람에 따라 머리가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스스로 돌게 하였다. 도대체 뭘 본 걸까요? 말 그대로 신을 모시는 신묘와 금으로 만든 닭이 풍향계처럼 빙글빙글 도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문순득이 눈을 떼지 못한 신묘란 바로 필리핀의 성바오르 성당이었습니다. 성바오르 성당은요, 1790년부터 지어져서 1801년에 완공돼서 지금도 필리핀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문순득이 필리핀에 도착한 건 1802년. 이렇게 또 신축일 때. 맞아요. 완전 신축. 신축. 신축 건물. 신축을 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약간 누가 봐도 약간 서양식 건물인데 필리핀에 이런 게 지어졌네요. 필리핀은요, 1571년부터 약 400년간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습니다. 지금도 비간에 가시면요, 당시 에스파냐의 건물과 정치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곳을 아시아의 스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선의 초가집, 기와집을 봐오던 문순득의 눈에 이 성당의 모습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약간 놀랍다기보다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와, 이런 세상이 또 있구나를 그러니까. 느꼈겠죠? 이거 세상에 이런 건물이 있냐면서 별천지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눈을 떼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요, 필리핀의 많은 사람이 이곳 성당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정말 조선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야, 근데 잠깐 지금 이 일정을 보니까 네. 이 바람 덕에 공짜로 세계 일주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 경험을 쌓는 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해외여행 코스네요. 와, 진짜. 이렇게 지금의 필리핀, 여성에 표류하게 된 문순득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문순득은요, 류큐에서 겪어본 적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순득은 류큐에서 류큐인들이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머물 수 있는 음막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요, 누구도 문순득 일행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류큐에서는 그 생활이 바뀐 이유가 통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통역사가 통역관이 왜 있을까요? 서로 교류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필리핀과는 교류가 없어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필리핀에게 조선은요, 지도상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만 알 뿐 자신들과 교류가 전혀 없었던 미지의 나라였습니다. 조선과 외교적 관계가 백지 상태였던 필리핀은요, 국고를 써가지고 표류민인 문순득을 보호할 의무도 또 조선에 돌려보낼 의무도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와, 게다가- 뭐가 연결점이 없잖아요. 언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난감한 건
문순득과 함께 온 류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류민 송환이 지체되면 청나라로부터 혹시 류큐인이 표류민들에게 해를 입힌 건 아닌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하는. 류큐인들은 앞으로 문순득과 이 표류민들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 앞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문순득 일행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표류해온 청나라 사람들. 청나라 사람들은요 이미 필리핀에서 머물 곳까지 확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오, 어? 아니, 그렇게 빨리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청나라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서는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넉넉히 지낼 수 있다면서 함께 표류해온 문순득 일행과 류퀸에게 우리 함께 지내실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따뜻하네요. 같이 표류했다고 그 잠잘 공간을 내어준다는 게. 은이죠, 진짜. 자, 청나라인들이 함께 머물자고 제안한 그곳. 네. 그곳은 어디일까요? 와 혹시 뭐 그 당시의 차이나타운? 어우, 이 자세 보세요. 지금 다 알고 있다더니. 아, 근데 지금 야. 자세 너무 거만했어요. 너무 거만했어요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필리핀 비간에 있었던 청나라 교민들의 마을. 문순과 류퀸은요 당연히 청나라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문순득, 류퀸, 청나라인은요 필리핀 비간의 자리 잡은 청나라 교민의 집에서 한솥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개월 뒤 문순득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깁니다. 1803년 3월 16일 류큐인들이 문순득을 청나라에 데려다 주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문순득을 필리핀에 남겨둔 채 자기들끼리 떠나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필리핀에 체류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자신들이 묵고 있었던 그 집, 네. 그 청나라 교민이 류큐인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류민들이 4개월간 사용한 운전 600량 내시오? 왜요? 말이 다르네요. 공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청나라인들이 베푼 호의라고 알고 있었던 음식, 주거 비용 모두가 꼬박꼬박 체류 비용으로 탁탁탁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함께 배를 타고 온 청나라인들이 했던 그 호언장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청나라 표류민들은요 류큐인들이 돈을 갚을 겁니다 하면서 필리핀에 자리 잡은 청나라 교민의 집에 얹혀 살면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용당했네요. 당시 은전 600량, 지금 가치로 추정해서 환산해보면 얼마나 되면요 약 7천만 원이 넘는 아니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호화 생활을 했대요? 4개월에. 교수님 근데 류코인들은 그 돈을 다 갚을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큰 돈이죠.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과 조선 표류민들을 데리고 갔던 유구인들은 아마도 상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나라 물건을 사서 유구로 돌아온 다음에 일본이나 아니면 뭐 류큐에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돈을 넉넉히 가져가서 갚을 능력은 됐지만 갑자기 생긴 이 빚을 유구 사람들이 갚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청나라인에게 된통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한 류큐는요 문순득 일행과 청나라인들에게 빨리 필리핀 떠나야 되니까 출항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청나라 표류민들은 우린 배에 타지 않겠소 라고 선언합니다. 청나라 표류민들은요 배를 타고 가는 도중 이 속은 것에 화가 난 류큐인들이 자신들을 바다 위에서 죽이지 죽일까봐. 않을까 겁을 먹었던 거예요. 이거 가능성이 좀 있죠. 사기쳤잖아요 지금요. 충분한 겁이 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10일가량 이어진 그 신랑의 끝에 류큐인들이 문순득을 두고 호련히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순득을 더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일이 있습니다. 문순득의 작은 아버지와 조선인 선원들 그들도
함께 배를 타고 떠나버린 거예요. 문순득 버리고요? 에? 왜요? 아니 가족이잖아요. 아마도 문순득은 자기들을 두고 그냥 떠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는 같이 가려고 배에 타고 있었고 문순득과 그 청나라 사람들은 가지 않겠다고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대치 상황이 길어지니까 유구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냥 배를 타고 가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순득의 곁에 남은 건요. 배에서 심부름을 하던 김홍문뿐이었습니다. 일단 타지나 타고가 있으면 모든 감정이 다 곱하기 10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 떠나버려. 그럼 진짜 홀로 남겨진 그 기분에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복잡했을 거예요. M1 청나라 사람들하고 류큐인의 싸움에 끼어가지고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문순득. 기댈 것도 돈도 배도 없는 문순득은 정말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네. 이제 조선으로 돌아갈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좌절하고 있었던 그때 문순득은요. 자신의 힘으로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합니다. 자, 어떤 결심이겠습니까? 돈을 일단 벌자. 돈을 그렇죠. 벌자. 돈을 벌자. 그렇죠. 아, 돌아가려면 뭐 배도 필요하고 금전이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또 왕년에 장사꾼인데 여기서 내가 죽을 수 있나? 염려. 돈 벌자. 뭐자 필리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생계 비용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순득은요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문순득은요 생전 처음 보는 풍경 사이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낯익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낯선 필리핀에서 조선을 떠올리게 만든 물건. 필리핀에서도 이 연을 날리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와. 시장에서 이 연을 날리는 그 그리운 모습을 본 문순득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거다. 어? 나의 사업 아이템 아. 연이다. 이겁니다. 아, 이거 어렸을 때. 네, 연줄입니다. 아. 자, 그런데 문순득은요 왜 연이 아닌 이 연줄을 팔았을까? 필리핀과 조선의 연줄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끈을 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의 실을 사용한 가느다란 연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을 금방 날렸을 때.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이 자꾸만 끊어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실을 꼬는 장인이 있을 정도로 수의 기술이 뛰어납니다. 아 K실. 게다가 이 문순득이 살던 곳은 바닷바람이 강한 섬이잖아요. 아마도 문순득은 어렸을 때부터 이 튼튼한 연줄을 만든 도가 텄을 겁니다. 문순득은 조선식 연줄을 만들어 팔면 큰 돈 벌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면으로 만든 실, 그 면사와 삼껍질로 만든 실, 포사를 삽니다. 그리고 그 면사와 포사를 밤이 새도록 실을 꼬아가지고 아주 튼튼한 연줄을 만듭니다. 문순득의 사활이 걸린 K 연줄 사업.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대성공입니다. 불티나게 팔립니다. 와. K 연줄 사업으로 자신감을 얻은 문순득. 이후에도요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하기 시작합니다. 문순득은요 심부름꾼 김홍문에게 나무를 베어오게 한 뒤 땔감도 함께 팝니다. 장사다 틈이 나면 필리핀에서 쌀무역을 하는 청나라 상인을 돕기도 합니다. 와. 이 문순득의 장사꾼 DNA, 이 DNA가 필리핀에서 유감없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문순득이 게을리하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공부해야죠. 언어 공부해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순득은요 필리핀에서 살아남기 위해 류크어이어 필리핀어를 배우는 겁니다. 열심히 배운 필리핀어는요 문순득의 말솜씨와 친화력에 날개를 달아줬고요. 문순득은 상인으로서의 장사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뭘 해도. 예. 그렇게 필리핀에 머문 지 9개월이 됐을 때 1803년 5월 문순득에게
꿈에 그리던 소식이 드디어 날아옵니다. 뭐겠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있는 네, 바로 3개월 뒤면 청나라로 가는 배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이 문순득이라면 이 소식 듣고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근데 3개월이 되게 3년 같을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문순득은요, 약 890km의 바닷길을 달려 1803년 9월 9일 마침내 청나라의 한 도시에 도착합니다. 와, 바로 이곳입니다. 오문. 오문. 어디지? 오늘 약간 그 여행 다큐 느낌이에요. 세계 여행 같네요. 세계 여행 가는. 어디지? 여기 모르십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알아요. 어디예요? 마카오. 예. 마카오 알죠? 제가 알죠. 오문은 바로 지금의 마카오였습니다. 이 앞에 사진 찍어야죠. 맞아요. 그죠? 맞아. 우와. 맞아. 안 가봤어요. 가봤죠. 예. 아이고야. 와. 필리핀에 이어 마카오까지 문순득이 최초로 방문한 조선인이 된 겁니다.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사장님 나와라 오바 사장님.